제가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언제나 실시간으로 30분에서 1시간 만에 찾아봐야겠다 이러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왜냐면 저는 뉴스에서 안 찾으니까요.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찾으니까요. 이걸 키워드로 해서. 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예요. 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어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걸 목표로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컨셉은 내가 시장에서 뭔가 궁금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해. 그러면은 이제 외환 관련된 보고서를 보시면 돼요. 외환 거래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짤막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짜리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의 보고서로 FX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외환 거래라는 건데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화로 바꿀 때 체인지, 바꾼다. 그래서 A라는 돈을 A라는 화폐를 B라는 화폐로 바꾸는 거래를 말하는 게 외환 거래. 즉 뭐랑 관련된 얘기겠어요? 환율.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하냐면 외환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달러를 사고 뭐 일본 돈을 사고 중국 돈을 사고 한국 돈을 사고 이래서가 아니라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 포인트 때문이 A라는 돈의 가치와 B라는 돈의 가치를 교환할 때에 대한 보고서를 쓴 걸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들은. 그렇죠. 자, 근데 A라는 돈과 B라는 돈의 가치는 뭘로 결정나겠어요? A라는 국가의 가치와 B라는 국가의 가치로 결정이 나겠죠. 결국은 각 국가 간의 상태가 변하는 내용이 써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 이런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나쁜 상태라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돈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써져 있어요. 주로 그 안에는 각 국가의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뒷장 막 어려운 걸 써놓은 뒷장까지 꼭 안 가도 그 앞에 내용만 일단을 봤을 때 뭐 그 앞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 안에는 각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만한 큼지막한 사건은 뭐가 있었다. 불안감을 조성할 큼지막한 사건은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 국가는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또는 저 국가는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게 외환 거래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는 곳들의 보고서 특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원문은 숨고르기와 불안 사이라는 IBK 투자증권에서 10월 5일 나온 보고서를 원문으로 해서 저는 그거를 쭉 읽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원문에 담겨있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원문에 너무 잘 써놨기 때문에 원문 걸 봐주시고 애널리스트 분의 노고가 담겨있는 원문 걸 봐주시는 게 맞고요. 저는 원문을 가져왔다 수준은 절대 되지 않고 핵심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 제대로 된 용어를 써주셨어요. 거기서는 제대로 된 용어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 핵심을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얘기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져온 거는 이제 쉬운 읽기 컨텐츠의 첫 출발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텍스트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보고서에서 이 애널리스트 분석가 분께서 앞으로는 애널리스트라고 할게요.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는 결국에는 나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 1200원을 이제 돌파하는 상황은 2021년 연말까지는 당연시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제 자잘한 뉘앙스는 제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뉘앙스는 이제 원문을 봐주시면 돼요. 이러다 다 죽어. 그거. 근데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외환거래 보고서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준으로 잡는 건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에요. 아무래도 오늘날 우리가 표준이라고 여기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 수준이냐는 알고 보면 조금 더 좋겠죠? 1180원 어제자까지입니다. 오늘자로는 1190원까지 갔었을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또는 신흥국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를 어느 정도는 대변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멀리 내다본 얘기잖아요. 2021년 4분기 이걸 4Q라고 하죠. 자, 오늘날이 궁금하잖아요.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으로 길어봐야 일주일은 어떨까? 이런 보고서 안에 또 그 얘기가 아예 안 담길 수는 보통 없어요. 그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한두 줄 정도 이제 담아주셨습니다. 그거에서 제가 더 이제 뽑아보자면 지금 이번 주죠. 이제 10월 첫째 주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10월 첫째 주 정도의 상황은 지난주까지 워낙 나쁜 얘기를 다 나왔잖아요. 헝다그룹 그리고 뭐 미국 이제 디폴트 부채 관련된 얘기, 부도 난다 뭐 이거 이 얘기 있죠.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악재들, 나쁜 얘기들, 미국 국채 금리 같이 올랐고 뭐 이런 것들만 지난주에 막 나왔잖아요. 지난주까지 한 2주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5,000
15,400 정도에서 14,000 수준까지 14,200 수준까지인데 내다 꽂았잖아요. 보통 이분들도 이제 센티멘트라고 하는데 감성적인 부분을 언급은 하십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작용 안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제 폭락하고, 자, 이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죠. 환율은 안 좋은 시장에서 뭐다? 오른다. 달러 기준으로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80, 1190 막 이렇게 쫙쫙쫙쫙 1180까지 거의 막 치솟듯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떻다? 뭐든지 잠깐 떨어진다. 잠깐 진정하는 시기가 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잠깐 덜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 요것처럼 지난주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좀 혼조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근데 재밌게도 어제 실제로 이제 미국장이 반등했다가 이제 오늘 또 떨어지고, 이제 한국장도 조금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유럽도 좀 반등했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재밌게도.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부도 결정일, 이제 X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벌어질겠다라는 얘기는 여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정치적으로도 판단은 거의 다 설마 일어날까라는 얘기는 해요. 근데 항상 뭐예요? 어쨌든 다들 투자자들은 그 불안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알아두는 게 좋은 게, 왜냐면은 꼭 일이 벌어지진 않더라도, 자, 긴장감이라는 걸로 봅시다. 긴장감은 저 날짜가 다가오는 순간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긴장감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협상할 것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 떨어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정되는 날짜가 있으면 긴장감이 있을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외환보고서에서 굉장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잘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잊으면 안 되고 저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가끔씩 잊어버리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거, 돈 옥죄기라는 이 정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전부터 들으니까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예전부터 들어서 저게 이미 벌어진 게 아니라 이제 벌어질 일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외환보고서에서도 그래서 얘기가 나와요. 테이퍼링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이 다가오는 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자시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좋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한 번씩 주지를 시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분석 보고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담겨 있어요. 이분 애널리스트 분들의 능력이죠. 그 차트 중에서 그러니까 좀 심도 깊게 봐야 될 거나 이런 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줄글로도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이 나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데이터 만드시는 분의 노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트는 이제 원문에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딱 역시 라는 게 느껴지죠. 지금 정말 큰 이슈가 무엇인가는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는 전체 경제 문제보다 기업 문제로 축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돈의 문제, 재무적인 문제라고 하죠. 진짜 말 그대로 개별, 그러니까 투자자와 돈 빌려준 사람과 이 기업 간의 어떤 그런 현금 문제 정도의 문제로 차차히 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덧붙여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서브프라임처럼 막 모든 게 다 터져나갈 거라기보다는 그 기업의 문제,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곳의 문제, 그 기업한테 투자한 곳의 문제 정도로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니다. 단 부동산 산업 전체적으로 이 빚을 내고 빚을 내가지고 또 이를 키우는 산업의 위축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핵심 포인트는 찝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전력난도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해주세요. 전력난. 그만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의 얘기가 아니라 혹여 뉴스 기사로는 저기 막 신호등도 꺼진대, 공장도 안 돌아간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석탄 부족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에러로 전력난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왜 외환거래 보고서가
뭔가 교차 비교, 다른 보고서와 교차 비교를 하거나 또는 어떤 시장 이슈라는 것과 교차 비교를 할 때 실제로 벌어졌던 좀 내용 중에 큼지막한 내용은 뭐지? 라고 하면은 키워드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좋은 보고서고, 갑자기 이제 현실 감각을 좀 찾을 때, 투자 시장에서 현실 감각을 찾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보고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